연립 1차 방정식 활용 단원입니다. 1차 방정식과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은 모두 다 활용 문제를 푸는 기본 틀은 똑같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만 달라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해결 순서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하기.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의 경우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지수 정하기인데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2개로 놓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 2개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x, y 2개로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x, y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미지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방정식이 2개인 거죠. 방정식을 2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풀기.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가간법, 대입법 등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지수 x, y 2개를 다 찾을 수가 있겠죠. 보통의 경우 1차 방정식은 미지수 하나에 등식 하나, 이런 경우에 미지수 하나를 찾을 수 있고, 미지수가 2개인 경우에는 등식 하나로 미지수를 찾을 수가 없고, 등식이 2개가 있어야 미지수 2개를 다 찾을 수 있겠죠. 확인하기.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단위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 문제는 그 1학년 때와 2학년 부등식 때 나왔던 그런 유형들과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미지수가 x, y 2개라는 거. 그 다음에 식도 2개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소금물 농도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는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속력 문제와 농도 문제에 대해서는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개념에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원가, 정가 문제는 어려워서 빼놨던 건데 이번 기회에 그냥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가, 그림을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어떤 사람이 전보지우개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입니다. 우리나라 지우개 중에서 제일 잘 지워질 거예요 아마. 전보지우개를 팔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하나에 3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네요. 이것이 원가입니다. 팔려고 사온 금액, 이것을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500원에 팔겠다고 정가를 붙였어요. 여기 500원 원래 있었죠. 그것이 정가이죠. 팔려고 정한 가격, 그것이 정가입니다. 그 다음에 할인가는 이거를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할인해서 팔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전보지우개를 할인해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가가 500원인데 이거를 400원으로 20% 할인해서 400원에 팔기로 했죠. 그러면은 그 400원이라는 것이 할인가죠. 할인가. 500원을 지우고 400원이라고 써놨네요. 이것이 할인가이고, 판매가는 정가에 팔 수도 있고 할인가에 팔 수도 있고 할인가에서 좀 더 깎아줘서 팔 수도 있겠죠. 실제 판매한 가격, 이것이 정가일 수도 있고 할인가일 수도 있고 할인가보다 좀 더 싼 가격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판매가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내가 사온 가격과 실제로 판매한 가격의 차가 이익이죠. 여기 있죠.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이익입니다. 원가 정가 문제는 어려운 게 이 용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용어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 문제는 답을 찾으려고 낸 문제는 아니고 문제 안에서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원가는 팔려고 사온 값이죠. 이 문제에서 텀블러를 원가가 없네요. 원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모르는 것은 문자로 쓴다. 자, X. 원가는 X1이에요.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따 구할 수 있습니다. 원가는 X1이고 정가는 원가의 20%, 100분의 20 만큼 이익을 붙여서 원가의 100분의 20만큼을 더 붙여서 정가로 정했네요. 그러면은 요 100분의 20은 더 붙인 가격이고 사실은 원래 가격에 원가에서 요 더 붙인 가격을 합친 것이 정가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20% 이익을 붙인 것을 그냥 1.2x 하면 됩니다.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20% 이익을 붙였으면은 120%죠. 1.2x 하면 됩니다. 할인가는 정가가 1.2x인데 여기서 2,400원을 할인했죠. 요것이 할인가예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지금 할인가를 그대로 팔았겠죠. 위에 할인가가 판매가하고 같게 됩니다. 그럼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죠. 1.2x 빼기 2,400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습니다. 이게 이익이죠. 이익인데 이게 8% 이익을 얻었대요. 원가의 8%의 이익을 얻었대요. 원가는 x1인데 x1의 8% 곱하기 0.08 이것이 원가의 8%죠. 이렇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원가의 8%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식을 써서 x를 구하면 원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연립방정식 문제는 아니지만 원가, 정가, 할인가, 판매가, 이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가가 5,000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원가 5,000원. 그리고 정가가 없네요.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았다고 했는데 정가가 없어요. 정가는 몰라서 X1이라고 두면 되죠. 그 다음에 할인가는 정가의 20%를 할인했어요. 그러면 할인한 가격은 X1 곱하기 100분의 20이지만 이거는 할인한 가격인 거지 그 할인하고 난 다음에 물건의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요 식을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정가의 100분의 80, 즉 0.8x가 요게 할인 가격이죠.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판매가는 그대로 0.8x가 되겠네요. 할인가를 그대로 판매가로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인데 0.8x에서 5,000원을 뺀 게 이게 이익이겠죠. 이 이익이 원가의 12%래요. 5,000원에 곱하기 100분의 12가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서 x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연립방정식 문제는 아니지만 원가, 정가, 할인가, 판매가, 이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